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담 톡톡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 ENG에서 전략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신호 이사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2분기 영상을 준비한 것 같은데 벌써 올해 3분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지난해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영상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안부 인사를 엿줬는데 다음에는 코로나 관련 안부는 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분기하고 4분기는 올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을 향한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국발 전력난 이슈, 원자재값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전보다 더 어려운 경영 환경이지만 차분하게 잘 준비해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신성 ENG가 되겠습니다. 저희 거의 한 1년 만에 뵙죠?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린 뉴딜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 이제 올해는 11월 달에 COP26에 좀 있어서 또 저희 신성 ENG 어떤 기회가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주담 톡톡인 만큼 올 3분기에 있었던 공시와 뉴스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여느 때하고 뭐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이제 3분기 때 또 수주 공시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번 간단하게 요약 좀 부탁드릴까요? 네. 사업 부분 관련해서 이제 3분기에 공시 건수가 총 5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었고, 한 건은 이제 특허 취득 관련된 공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공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크할 사항들, 또 이제 공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클린룸 관련된 이제 CE 사업 부분에서는 8월 2일 날 이제 삼성물산하고 140억 원 규모의 클린룸 시스템 실링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내년 6월까지고요. 8월 17일 날 드디어 바이오 클린룸 관련된 부분인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R&D 센터 중축 관련된 클린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금액 규모는 99억 원, 공사 기간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또 동일하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또 공시를 수주 계약을 했는데, 9월 2일 날 백신 센터 클린룸 공사 관련해서 99억 규모로 수주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CE 부문 사업과 관련해서 3건의 수주 공시를 했고, 이 금액이 338억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을 봤을 때 2분기 매출액이 CE 부분만 679억 원이었는데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3분기에 수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삼성물산 평택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올해 3분기, 4분기에 매출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공시라는 거는 일정 금액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공시가 되기 때문에 뭐 공시한 게 전부냐라는 건 아니고요. 공시한 것 외에도 상당히 수주를 좀 많이 했고,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그 수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는 2분기에도 저희가 수주를 네. 했었었고, 지금 3분기에도 계속 이어지는 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2분기부터 시작했던 게 3분기에 이어지고 있고, 고객사가 계속해서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바이오 클린룸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주력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 아리 사업 부분인데요. 아리 사업 부분 관련해서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8월 11일 날 하나 시스템하고 했던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에 육상 태양광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8월 23일 날 저희가 공시했던 거는 계약 공시는 아니었고 특허 취득과 관련된 공시였습니다. 그래서 요번 특허는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특허였고요. 뭐 거기에도 설명을 했지만 싱글드라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입니다. 뭐 특허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트렌드 자체가 산업에서 뭐 기존에는 태양 전지 쪽의 효율을 올리는 게 중점이었다면, 지금은 모듈 단계에서 출력을 확대시키는 게 많이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요번에 취득한 특허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태양 전지를 가지고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출력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출력이 확대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설치하는 분들이 동일한 면적에서 더 많은 출력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적은 면적에 할 수 있기 때문에
LCOE라고 해서 그 부분도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또 이 기술 자체는 출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 기술과도 좀 연관이 있어서 그만큼 제조 원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불량률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태양광 부분이 원자재 가격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가 경쟁, 뭐 이제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술들이 이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클린룸 부분도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는 거는 기술입니다. 결국은 이런 시장에서 기술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저희 신성 ENG의 경쟁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시를 보면서 하나 시스템하고 이제 육상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를 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저희가 2분기 때 주담 톡톡에서 이제 또 약속을 하셨던 부분들인데 잘 지켜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흡족해 하면서 봤던 공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3분기 때 나왔던 기사를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그 이동형 음압 병동 MCM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뭐 2건 정도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MCM 관련해서는 뭐 작년부터 꾸준하게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 뭐 올해 초에 원자력병원에도 설치를 했었고 이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9월달에 가장 크게 보도됐던 게 경기도에 설치된 인재개발원 체육관에 설치된 특별생활치료센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음압병동은 15개실에 28개 병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엑스레이부터 기본 치료시설,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진짜 병실에서처럼 좀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랑 같이 개발한 이 MCM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실, 냉난방 시설, 뭐 TV까지 다 있어서 뭐 일반 환자들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을 치료하시는 의료진들까지 휴게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강점은 이게 체육관에 설치가 됐는데 각 MCM 그 병동 하나를 레고처럼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 어느 공간에든 필요에 따라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강점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음압병동이 꼭 코로나 상황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생활치료 뭐 이것과 다 연동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워낙 위중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병동을 만드는데 이제 설치가 됐다면 코로나 상황이 끝났더라도 일반 병실 아니면 일반 뭐 다른 의료시설 그다음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요. 그 안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하나 좀 더 여쭤보면 저희가 이 MCM 관련돼서 GPAS 선정이라고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어떤 수출하는 어떤 그런 자격까지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달청이 GPS로 등록해서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할 때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고 또 다른 거는 IR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SAM에 등록이 돼서 네. 미국 연방 조달청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뜩이나 지금 이제 워낙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보다 이제 병실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늘어날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달청 등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고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많네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뭐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태양광에 발목 잡힌 신성 ENG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기사 내용은 또 회사를 응원하는 또 내용도 좀 있긴 했고 또 기자님이나 또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멘트는 이제 저희 태양광 사업부, 아리 사업부에 대한 어떤 흑자 전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올해 상반기에 계속 이제 적자가 지속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 원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이어서 웨이퍼, 셀까지 계속 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졌던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모듈 가격까지 이제 이전이 됐으면 모르는데 모듈 가격은 눌려 있는 상황에서 밑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악화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10월 달부터 좀 이제 고시되는 이제 가격들을 보시면 모듈 가격도 거의 2자릿수 이상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눌려있던 가격이 이전되기 시작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기존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재고들,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이 빠른 재고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좀 더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안 좋았던 시기는 조금씩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3분기 때 내용은 아니고 최근 소식이긴 한데 아까 뭐 저희 이제 그 이동용 음압 병동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공항 쪽에 워킹스루 방역 장치 개발 네. 관련돼서 협약 체결한 건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잠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기존에와 달리 좀 일상 생활 속에서의 방역이 좀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뭐 연말까지 해외 여행이 다 풀로 예약이 돼 있다 이런 것처럼 항공편을 이용한 이용객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공항공사 사내벤처 위드KAC하고 같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음압 시스템, 뭐 이제 공기를 제어하는 시스템, 뭐 그다음에 첨단 클린룸에 적용됐던 각 네. 시스템들을 그 회사와 같이 해서 우리 삶이 일상 속에서도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웍스루 이제 방역 장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공기 전문가다운 또 면모를 보여주신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뭐 3분기에 대한 주요 공시 내용과 보도 내용은 한번 짚어봤고요. 4Q 또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싶은데 저희 신성이엔지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뭐 바이오, 뭐 태양광 여러 가지 산업에 좀 걸쳐 있다 보니까 이제 올해 4분기는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3분기도 한번 점검을 해주셨지만 사업부별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작년에 이제 그린 뉴딜이 한참 이슈였고 올해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해보시면 올 초에 이제 텍사스에 때 아닌 한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유럽의 홍수, 뭐 중국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뭐 태풍과 뭐 홍수와 뭐 또 때로는 이제 가뭄까지 기후에 대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고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더 심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10월달에 때 아닌 한파로 다들 이제 추위에 감기가 걸리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 글로벌 기후 위기는 올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 영국에서 열리는 이제 COP26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기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지속해서 가져가야 될 사안이고 일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뭐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가동되는 거 아니냐, 뭐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에서 재생에너지 쪽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EU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각국의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백신을 맞은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백신이란 거는 어떠한 증상이 있고 요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리 접종을 하는 부분들인데 뭐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후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 마지막 과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관련된 부분 아리사업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전망은 내년에 한 19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보는 데도 많습니다. 이 190기가와트라는 거는 사실은 작년 연간 설치했던 거에 거의 한 2배 정도에 달하는 이제 시장이라고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또 국내 역시 마찬가지로 아리사업부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이제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공급 역시 자동차 회사들이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배터리가 들어가게 될 거고
거기에 자율주행 장치나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반도체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역시 클린 환경 사업 부분, CE 사업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드라이룸, 그 다음에 반도체 클린룸까지 하면 지금 기후의 위기, 그 다음에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저희 회사의 CE 사업부와 재생에너지 사업부, RE 사업부 모두 성장세로 접어들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린 뉴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는 여전히 예상을 좀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제 COP 26이 개최된다고 이제 저희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기업들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긴 하겠지만 2분기 때도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신성ENG의 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COP26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앞으로 기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탄소를 얼마만큼 줄이고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요즘같이 기후위기가 더 심화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난이 이제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더 관심이 모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방향 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도자료를 내긴 했지만 아리백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협력 업체들과 협력을 맺고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제품을 만드는 것 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듈을 생산해서 이제 납품하는 이런 시장도 있지만 이런 솔루션 쪽으로 되는 데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매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수익성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좀 남은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사님께서 또 ESG 관련돼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성ENG의 ESG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제 ESG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환경, 뭐 사회, 지배구조 관련된 뭐 이런 분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ESG는 물론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외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07년도에 태양광 사업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사실 ESG라는 게 되게 핫한 토픽은 아니었거든요. 뭐 다른 이름으로 존재는 하고 있었지만 근데 저희가 그걸 했던 게 기후변화에 그 당시에 대응을 하는 어떠한 기술과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에 대한 시작,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클린룸 사업 부분도 단순하게 그냥 파티클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 팹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를 순환을 어떻게 시킬지, 에너지를 어떻게 세이빙 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이런 사업 부분들이 이제 ESG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꼭 ESG를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는 게 저희의 ESG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끝났네? 아니요. 네네. 예. 주시죠. 네. 예.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층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작업자의 안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HPL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높은 곳에서도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동화 이제 머신을 이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는 2017년도, 18년도부터 개발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은 각 현장, 대형 팹이나 이런 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 팹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2017년도 그 경에 저희 업무용 차량을 이미 전기차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전기차로 바꾼다 했지만 저희는 이미 그 당시에 바꿨고 이 전기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까지 완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업무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요즘은 전기차로 많이들 바꾸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이제 지원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 SNS를 통해서도 계속 알리고 있는 부분인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서 고 그린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전원을 끈다던가, 아니면은 불필요한 전등을 점심시간에 소등을 한다던가, 하다못해 이제 식사할 때 구내 식당에서 할 때 잔반을 줄이는 캠페인을 한다던가, 매월 이제 우수 팀을 뽑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상도 하고 있고, 근데 상당히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 저희가 처음으로 아마 했던 건데, 이제 온라인 주총 같은 경우에도 네, 페이퍼리스로 네, 해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지만 그런 페이퍼리스를 통해서 종이의 낭비를 막는 것들은 온라인 주총 이후에도 사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또 이제 지배 구조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매 분기마다 회사의 소식을 알리고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이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좀 열심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것부터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ESG에 대한 것들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 좀 헷갈리는 게 신성 ENG의 E와 G가 네. 그야말로 ESG의 E와 G가 아니었나라는 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 들고요. 뭐 공시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이사님 신성 ENG IR팀에서 IR 페이지뿐만 아니라 뭐 뉴스, 소통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 좀 궁금하고요. 네, 덧붙여서 뭐 주주님들께 좀 드릴 말씀 있으면 네,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IR 뉴스 통해서 이제 또 보도자료 통해서 이제 소식들을 주주분들, 그 다음에 외부의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알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공시와 관련된 사항들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률에 접촉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기본입니다.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수시로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Q&A 통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Q&A에 저희가 답을 즉시 달아드리지 못해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분발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Q&A 올라오신 내용들 중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유튜브 영상 웹캐스팅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떤 게 때문에 더 안 좋았다라는 거를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다음에 앞으로의 뭐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IR 웹캐스팅 때도 그렇고 주담 톡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릴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좀 더 기업 탐방도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좀 더 완화가 된다면 일반 주주분들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뭐 기업 설명회를 한다던가, 그리고 기업 탐방을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이제 위드 코로나 같으면 주주분들 모시고 한번 간담회나 뭐 투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또는 뭐 늦어도 내년 1분기 때는 한번 주주님들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뭐 주주분들하고 투자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실망을 하셨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4분기 동안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워서 꼭 결과로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꾸준함을 통해 신성 ENG의 IR은 다르다는 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IR 웹캐스팅을 통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그 다음에 개선된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분기 보고서에도 잘 담고 웹캐스팅에서도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분기 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주분들과 소통하는 신성 ENG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년 가까이 꾸준하게 IR을
지속하고 계시는 신성희 이제 김신우 이사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주주분들과의 소통을 약속하면서 많은 응원 그리고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